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암호화폐 재정 거래 후 처분관청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고지받았을 때, 그럴 때 진행되는 절차와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꼭 미신고 자본거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 전반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관해서는 그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과태료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 뭐 일부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영상에서는 뭐 특별히 구별하진 않을게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과태료 사전 통지부터 종결 또는 과태료 재판 절차 진행까지의 그런 일련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사전 통지입니다. 그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당사자한테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죠. 이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런 사전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 이런 것들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제출한 이 의견이 정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 그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원래 통지했던 내용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포기한다. 나는 그냥 과태료를 내겠다. 이게 자진납부죠.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어요. 그 과태료를 감경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때 그 과태료에서 20%까지 범위 내에서 이 감경을 해줄 수가 있을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났어요. 듣고 난 뒤에도 행정청에서 봤을 때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서면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질서 위반 행위가 뭔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신고 자본거래죠. 그리고 과태료 액수 등등을 서면으로 해서 그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그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 그러니까 그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은 금융위원장이 앞전에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을 상실하고요. 이렇게 당사자한테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그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이제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 즉 금융위원회는 이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관할 법원에다가 이것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태료 부과 절차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왔죠. 법원은 그 신문 기일을 열어가지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신문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뭐 참고인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신문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이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 재판에서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되고요. 검사는 이제 신문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을 해야 된다고 규정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검사가 신문길에 잘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바쁜데다가 검사의 주 업무가 원래는 이제 수사와 공판이기 때문에 잘 출석해서 뭐 진술하고 그런 일은 드뭅니다.
자, 이렇게 법원은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 기일에 해당 법정에 이제 당사자는 출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진술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과태료 신문 기일을 거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 같은 것도 이제 법정에 현출이 돼가지고 판사가 이제 쭉 기록을 보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심정이 섰어요. 드디어 이제 과태료에 관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옳은지 아닌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재판은 이유를 붙인 이제 결정으로 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결정서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은 당사자하고 검사에게 고지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도 또 당사자는 이제 불복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불복 절차는 이제 즉시 항고라고 해요. 즉시 항고를 당사자는 할 수 있고요. 이 즉시 항고라는 거는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제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기한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면은 이게 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과태료를 당장 납부하고 뭐 그렇게 되시진 않아요. 자, 이상 암호화폐 미신고 재정거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부과 절차, 그리고 과태료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그 설명을 해드렸듯이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해서만 이제 한정돼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곡한 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 전반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절차도 절차지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실질이 중요하고 콘텐츠가 중요하죠. 그래서 과태료에 불복하는 이유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정합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처분 관청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실질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